텐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텐텐 감사 행전은 하루에 10번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하루에 10번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을 수 있게 삶으로 감사를 표현해보자 이런 운동입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감사 행전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국교회에 처한 위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어떤 어,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이 위기를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 차원에서는 교회 공공성 확대, 성장주의와 기복주의를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지난 시간에 구심력과 원심력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그 교회와 교회, 그러니까 공동체인 교회, 균형을 이루는 쪽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공성 어떤 회복과 성장주의, 기복주의, 극복, 그다음에 이제 모인교회와 흩어진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오늘은 교회와 교회의 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라는 의미는 이제 믿는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죠.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자로 바뀌면서 교회라고 쓰이게 됐어요. 가르치는 것이다. 삶을 가르쳐 준다. 이런 뜻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가르치는 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 교회는 한자로 서로 교류한다 하는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모임, 공동체이기도 한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약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교사가 되고 신자는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천덕 신부님은 이제 교회는 학교이기 이전에 공동체여야 된다 하면서 교회라는 말을 한자를 썼습니다. 학교는 지식을 가르쳐 주는 곳이고 교회는 삶을 가르쳐 주는 곳인데 어떻게 교회를 한자로만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다. 학교화되는지 이것은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봐야, 되돌려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류하는, 상호 교류하는 그런 곳은 이제 우리가 소그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동아리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더 큰 의미에서 전체 공동체가 서로 교류해야 되고 그 안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작은 것들이 이제 소그룹 동아리인데 소그룹 동아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삶의 환경이 너무 다르죠. 목회자의 삶과 일반인들의 삶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라이프 사이클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일반 삶과 삶에 대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그 권위주의라는 것 때문에 상호작용이 없고 공유되는 부분이 부족하고 이제 그런 점이 있죠. 근데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해서 교인들과 교인들이 서로 교류하게 되면 격의가 없고 자유롭고 눈높이가 비슷하고 관심사가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덜 이론적이고. 그래서 뭐 가르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일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액션 플랜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변화할 수가 있고 손을 잡아줄 수가 있고 이런 동아리의 결속이 전체 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뿌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살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뭐 이게 소그룹 참가에 따른 교회 공동체성에 대해서 조사해 온 부분은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우울할 때 대화할 상대가 있다. 그렇죠.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 소그룹 활동을 하는 사람들,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늘 사람을 만나니까 대화할 상대가 있잖아요. 교인들끼리 서로 친구가 되고 또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빌릴 사람이 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참여한 사람과 참여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하죠. 보십시오. 대화의 상대가 있다 없다. 8대 5. 집안일 부탁할 사람이 있다. 5대 3. 그렇죠.
뭐 갑자기 아이가 지금 어디 뭐 병원을 가야 되는데 뭐 집안을 잠깐 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든지 차를 좀 태워다 줄 사람이 필요하다든지 할 때 동아리 활동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2대1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데는 목사님의 주일날 설교를 듣고 새벽 기도회 때 설교를 듣는 것으로만 사는 건 아니거든요. 우울할 때 대화를 할 상대가 있어야 되고 집안일 부탁할 사람도 있고 돈 빌릴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이 우리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죠. 삶을 나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활동자와 비활동자에 대한 아까 그 통계에서 한 부분이 나온 것인데요. 개인적인 문제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신앙적 동료가 있다. 그래서 활동자가 75, 비활동자가 45예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신앙 성장에 도움받은 사람, 활동자는 34, 비활동자는 12.2로 소그룹 리더, 동아리 활동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건강해지려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 더하기 이런 교인들끼리의 동아리 활동, 서로 교류하는 상호작용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 감사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월드비전에서 조언한 감사행전, 제 책의 맨 뒷부분에 나옵니다만은 소그룹 활동자가 감사 성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89대 79로 훨씬. 요즘 내 삶에는 감사할 것들이 매우 많다. 훨씬 높은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목록을 적어본다. 92대 79,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감사를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동아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공동체 전체 활동이 활발한 것이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적극 참여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있죠. 교회 생활 등등 이런 것들 보세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활동자가 약간 흐린 색깔 파란색이고 짙은 색깔이 속으로 비활동자예요. 큰 차이가 나죠. 네. 뭐 코로나 이전 이후에 어떤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주 예배 참석 같은 것도 그렇고 11조도 그렇고 또 가족 간의 신앙 나눔이라든지 뭐 등등 특히 이제 아무 활동이 없었다는 쪽이요. 속으로 활동 안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높아요. 뭐 거의 배나 가깝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 가정 예배, 가족 간 큐티 나눔 이런 것도 동아리 활동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난다. 그리고 신앙 수준도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이게 녹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 소그룹 비활동자들은 굉장히 낮은데, 소그룹의 리더들은 충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사람과 정기적으로 활동 안 하는 사람 보세요. 여기 이제 세 번째 있는 왼쪽에 세 번째 있는 소그룹 정기적 활동자와 소그룹 비활동자 53대 24로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특히 소그룹 리더는 말할 것도 없이 높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을 봐도 또 사회 활동에 있어서 신은 교회 생활을 벗어나서 일반 사회에서도 보면 교회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훨씬 높죠. 예.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또 기후 문제에도 관심이 있고 말이죠. 기부를 한 적이 있다. 이것도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그룹 활동이 교회의 기본 구조다. 이 소그룹 활동이 안 되면 교인들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소그룹 활동이 교인의 신앙을 지속시키고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대안이라는 이야기. 또 교회가 다시 힘있게 살아나기 위해서 세워야 될 대안이다. 소그룹 활동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동아리 활동에서 이 수평 활동이죠. 예배라든가 이것도 수직 활동이죠. 이 수평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바뀌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바꿔야 돼요.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바뀌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사는 방식, 삶의 변화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 감사 동아리가 필요하다. 교인들끼리 감사를 주제로 서로 모여서 좀 워크숍도 하면서 서로 삶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남에게 배려해 나가는 텐텐 감사 행정 동아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것을 제가 강력히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공부할 수 있는 툴도 만들었고요. 텐텐 감사 행전 동아리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텐텐 감사합니다.